국가 교보입니다. 예, 문학 기출 문제, 수필 문제고요. 문제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학생들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지문 바로 밑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의 점수를 주는 문제인데 제가 굉장히 방심을 했었나 봐요. 3등급 이하 애들 주 실점이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포괄적 이해고 글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풀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학생들 틀린 문제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지문 바로 밑에 첫 번째 문제들 대부분 틀렸는데 제 속을 읽으셨는지 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요. 등급은 일단 3등급을 다 잡혔습니다. 왜냐하면은 1, 2등급 학생들한테는 설명해 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글을 이해하고 있고 1, 2, 3, 4, 5번 답지가 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은요. 또 글씨. 예, 그 지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각 선지에서 자, 이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1, 2등급 학생들한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리웠던 추억을 떠올렸다. 이런 데서는 무슨 용어를 할 게 없고 중심 소재라던가 그런 과거의 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타인의 견해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실과 이상. 보면은 아니 저런 단어를 누가 몰라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타인의 견해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어땠다고 한다. 원래 타인의 견해는 누구는 무엇이라고 말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뭐 이 지문에서도 나옵니다만 누구는 어땠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그냥 견해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고 예, 지문을 잠깐 좀 올려주십시오. 지문 길죠?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 바로 수업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좀 처음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 갔다 나오는데 이제 자동차를 해체해가지고 뭐 중간에 보면 무슨 뭐 감성적 해체, 뭐 감성적 기계 그런 말 나오지만 이제 자동차를 해체해가지고 해체해서 어떤 감성적 느낌이 나게 하죠. 자, 이 경험에서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자동차 해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 무렵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단락서부터 이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초보라서 자기가 뭐 장보러 가거나 그럴 때 외에는 뭐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답답한 일 생기고 그러면 누구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차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좋은데 그냥 차키 들고 아무데나 그냥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곱씹고 있다가 다시 뭐 기운 풀리면 들어오고 막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그 세 번째네요. 스웨덴의 생태학자라는 이야기 하죠.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떤 고독을 곱씹거나 막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 장을 본다거나 할 때, 예. 그럴 때 쓰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 그걸 동시에 충족해준다 하면서 그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 아늑한 자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늑한 자궁. 예. 자, 그런 표현 쓰고 있는데, 자, 그 여기까지 보면 이제 자동차 굉장히 자기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역접이 나오죠. 네 번째 단락. 이제 하지만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 경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해서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초보 상태인데, 광주에 사는 분인가 봐요. 이제 서울에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하다가 이제 서울로 차물고 가봐야지 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때 막 긴장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해결하는데 내려올 때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올 때
고속도로 운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벌레들이 덤벼들죠. 그렇죠? 감이 가질랍니다. 이제 다 도착하고 나니까 옆에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데 그 부분 보면요, 앞에 보니까 이제 시커멓게 죽은 이제 벌레들의 시체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자동차죠? 살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 경험에서 자신의 생각,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하면서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어요.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아니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옛날 티베트, 거기 잠깐만 읽겠습니다.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전혜인 선생님, 이거를 견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왜 그렇죠? 견해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티베트 승려들에 관한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를 집어넣는 예,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런 거를 잘못 판단할까? 라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 교육, 이런 거를 흔히 표현하면 이제 또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서, 그냥 대충 이런 게 맞지 않나요? 이러면서 이제 틀리는 거죠. 1, 2등급 학생들이랑, 1, 2등급 학생들이라면 이제 거의 하지 않을 실수인데, 자, 이런 식으로 좀 틀린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는 이제 아늑한 자국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런 살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 여기서 나도 결론적으로 나오죠.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차를 유지하되, 왜냐하면 여태까지 잘 즐겼으니까 이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와서 유지하되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차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생각이 나오면서 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하면 이 정도가 되고요. 예, 과장님 문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3분 잡고 좀 각 답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리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혜인 선생님, 1번을 판단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가부를 판단하는데. 예. 추억을 떠올리고 있느냐. 또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이제 그리웠던 추억이 떠올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서는요,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험에서 왔었던. 근데 그 경험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이중적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중심 소재는 뭡니까? 차입니다. 차에 대한 이중적 태도요. 자,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는 유지하되 어떤 이런 살상의 경험을 겪고 나서는 자주 타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다음 세 번째요. 자, 과거 회상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그리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전부 다 그리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속된 말로 낚이는 건데요. 타인의 견해를 이용하여 타인의 견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제부터가 틀린 거고요.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나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자기 경험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어떤 포괄적인 인생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대비하여 라고 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는 가장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기선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의 대비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이고요. 문제를 설명할 때 이제 크게 필요한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급은 좀 3등급으로 잡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등급한테는 이제 지문에 대한 설명도 거의 필요가 없고요. 학생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항상 비슷한데, 국어 문제는 항상 비슷한데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탑재 나와 있는 이론 용어라든가 그리고 지문에 대한 내용 정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